자, 그러면 우리 이 시간은 우리 교재 25페이지에는 보험의 기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의 기능입니다. 자, 먼저 보험은 이렇게 순기능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보험이 하는 역할 중에 이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도로 채택되어 시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 보험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 자,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이제 살펴볼 텐데, 자, 첫 번째, 자, 손실 회복입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입니다. 우리가 닥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그러니까 어떤 위험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손실, 그런 손실이 이런 보험 제도를 통하여 회복될 수 있게끔. 그럼 어떻게 회복시킬 거냐? 자, 보험금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우리한테 발생한 손실을 이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보험 제도의 가장 기본이죠. 예. 자, 그다음. 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불안 감소 그랬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보다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어때요? 앞으로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보장이 되니까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불안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 위험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생활이 못 돼요.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게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경제 활동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불안 감소 하나의 요인도 됩니다. 제 보험이.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신용력 증대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 이제 조금 잘 이해될 게, 자, 왜 보험하고 신용력하고 관계 있을까 이건데, 자, 우리가 보험에 들었어요.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때? 보장을 받잖아요. 다시 말해 경제적인 회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만일 어떤 대출을 받았는데 여기에 만일 대출금을 갚지를 못해요. 그럼 어때요? 은행에서 신용도를 떨어뜨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험 제도를 통하여 보험금을 타게 되면 그 보험금으로 그 대출금은 어때요? 회수할 수가, 갚아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해요. 은행에서 일단 먼저 대출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했는데 뭔가 잘못돼서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실패했다고 해도 그 자금, 빌린 자금을 대출금 갚아줄 수 없다면 은행에서는 우리의 신용도를 떨어뜨릴 건데, 자, 그래서 보험 제도를 통하여 우리가 보험금을 타게 되면 그 돈으로 이 대출금을 갚을 수 있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신용력이 증대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대출을 해줄 때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대출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대출 안 해주고 이렇게까지 대출에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투자 재원 마련인데, 자, 이거는요, 보험회사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 가입자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아요. 비록 얼마 되지 않은 소액일지라도 많은 사람으로부터 보험을 받으면, 보험 가입을 받으면, 보험료가 많이 모이겠죠? 한마디로 자금이 형성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거액의 자금이 형성되면 이 자금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인들한테 대출해 준다든가. 자, 이런 식으로 투자 재원에 이게 쓰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험료가. 자, 그래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 재원 마련에도 이제 어떤 좋은 그런 기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도 기여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또 사업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자원을 투자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고 위험이 있죠. 자, 우리가 실패할 위험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선뜻 어때요? 뭔가 투자를 결정하고 시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험 제도를 통하여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되어 있다면 어때요? 투자해서 내가 실패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보험금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상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능력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에 주저하지 않고 어때요? 과감히 뛰어들 수가 있죠. 예. 자, 그래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한다. 이 얘기가 바로 이런 관점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뭐 이것은 이제 개인이나 기업이나 동등하게 이제 활용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안전의식을 고양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죠. 우리가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어때요? 물론 이제 보험에 가입돼 있다 해도 아무렇게나 이제 우리가 방치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자, 보험에 가입하더라도요. 자, 뭐예요? 보험료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때요? 스스로 대비하는 노력을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보험료 낸 것에 비해서 보험금 타는 게 어때 손실이 많게 되면 아무래도 보험금은 모든 손실에 대해서 다 보장받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될 그런 선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고스란히 또 떠안게 되면 자 이것도 어때요? 손실이 커질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또 손실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안전의식 고양.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험 안 드는 것보다는 드는 게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보험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어때요?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 이런 안전의식이 고양되면요. 이런 보험 제도가 안정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겠죠. 예. 자, 그런데 이런 보험은요, 물론 순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역기능도 있습니다. 자, 어떤 역기능이 있냐? 일단 비용이 발생하죠. 자, 보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 운영비라는 게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직원을 채용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건물에 대해서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 임차료,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기회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어때요? 이런 비용은 없을 수는 없어요. 보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보험 사업을 하지 않거나 그러진 않죠. 왜냐하면 이 비용에 비하여 어때요? 순기능이 얻는 그 비용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 가치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자, 역기능은 있습니다만은 자, 이거 어렵다고 해서 이제 안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자, 그다음에 자, 보험 사기. 자, 이게 이제 솔직히 문제가 됩니다. 자, 우리는 보험 어때요? 실손 보상이라고 그랬어요. 손해 난 만큼 보상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보험 사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고의적,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죠. 이걸 이제 우리가 도덕적 위태 또는 도덕적 해이 그러잖아요. 또 처음에 보험 가입할 때도 마찬가지. 보험 가입할 때, 자, 우리는 우연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나중에 어때요? 그 손실을 줄이고 보장받기 위한 겁니다. 그게 보험의 취지예요. 그런데 자, 보험에 가입할 때부터요, 아예 손실 발생을 두고 가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험금 타는 거에 주 목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악용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할 때 사고 발생이 높은 쪽으로 가입을 합니다. 또 보험을 가입한 다음에 또 사고를 의도적으로 일으켜서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기 위한 자, 이런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걸 이제 통틀어 우리가 이제 보험 사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러한 거는요, 왜 안 되느냐? 자, 만일 이 사기를 치는 사람은 자기는 이익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 보험에 가입한 다른 사람, 순수하게 보험에 가입한 이들에게는 모두에게 어때요? 손실을 안겨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은 보험 사업을 또 어렵게도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자,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어때요? 보험제도 취지가 퇴색하게 되죠. 자, 그래서 선의 계약자한테도 피해를 주고요. 그 다음에 보험 사업자한테도 자, 어렵게 경영에 어려움을 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데 또 많은 사람이 가입하다 보니까 이걸 뭐 어떻게 막을 수는 없잖아요. 자, 최대한 이런 일을 못하도록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기도 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손실 과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초래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 있어서 자, 과잉진료 같은 경우. 자,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자, 그렇게 아프지도 않은데 보험금 어차피 타기 위해서 아픈 것처럼 입원 기간을 가짜로 늘리거나 많죠. 또 병원 입장에서는요. 사람이 손실손 보험에 들었다 그러면 치료하지도 않아야 될 것을 치료하는 것처럼 꾸며서 보험금 타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받아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비용이 어때요? 나가다 보면 그 비용이 선의 어때 가입자한테 다 전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보험금을 타고 또 병원 입장에서는 보험금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과잉진료하게 되고 자, 그러다 보면 그 손실이 보험회사는 어떻게 해서는 줄이기 위해서 보험료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계약자에게 다 어때요? 자, 전가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게 아주 많죠. 그리고 이제 교통사고에서도 이런 일 많이 벌어지잖아요. 소위 이제 나이롱 환자 돼가지고 자, 비용을 많이 이제 지불하게끔 하는 거. 자, 그래서 이런 사회적 비용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초래된다는 거. 이게 이제 단점인데 어쨌든 이런 것도요. 어쨌든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좀 안전장치를 통해서 이제 대비를 하는 건 필요합니다. 예. 자, 그다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요. 자,
역선택과 도덕적 위태란 말이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조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정확히 이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의를 좀 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험에 있어서는 이 역선택과 도덕적 위태, 자, 있어서는 안 되죠. 자, 그런데 이런 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뭔가 개념을 보죠. 자, 보험은 이제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과 보험회사, 즉 보험자라고 그래요. 이들 사이 이제 계약을 통하여 이제 보험 계약이 체결되는데, 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으로부터 보험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다 알지 못해요. 자, 예를 들면 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될 수 있으면 보험회사는 어때요? 보험금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건강한 사람이 많이 가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아파요. 자,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숨기고 가입을 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런 병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타갑니다. 그러다 보면 납부한 보험료에 비하여 보험금 지출이 많아지게 되잖아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그럼 이런 경우를 보험 가입을 안 시켜야 될 텐데 그 사람이 이런 질병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자, 쉽게 알 수 없어요. 즉 이런 정보가 부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험 제도에 있어서 중요한 게 선의성이라고 해서 보험 가입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다 고지하게 이제 이런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숨기고 가입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 게 이제 뭐냐면 일종의 역선택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역선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역선택입니다. 자,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때, 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쪽으로 가입을 해요. 그렇게 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금을 타기 위한. 자, 그래서 우리 농작물 재보험 같은 경우도 그렇죠. 자, 이런 역선택을 막기 위해서 일부 가입하는 거 안 돼요. 자, 가축 보험에 가입한다고 해봅시다. 자, 가축이 이제 소 100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비실비실하고 좀 약해 빠졌어요. 50마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비실비실하고 약해 빠진 50마리만 가입하겠다. 그럼 아무래도 사고 위험이 크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사고 발생을 오히려 높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험금 타겠다. 자, 이런 식으로 가입하는 거. 이걸 우리가 역선택 그럽니다. 자, 보통 이제 이게 자동차 이제 이런 데서 많이 나온 말인데, 자, 이제 아무래도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보험 가입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사고 발생 확률을 높이는 쪽으로 가입하는 거. 자, 이걸 어떻게 막기가 좀 힘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역선택을 막기 위하여 이제 우리가 어때요? 고지 의무를 할지. 자, 이런 다른 제도를 통하여 이제 보완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역선택이라는 거 이거 쭉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 위태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도덕적 위태는요. 도덕적으로 이제 비난받을 잘못을 저지른다. 이제 이건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어느 한쪽이 보험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다. 그러면 이제 보험은 어때요? 계약 당사자 어떻게 해서든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서로 예방하고 어떤 조치를 하고 이런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보험 가입자가 사고 발생을 일으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고를 일으켜서 말하자면 보험금을 타겠다 이거예요. 왜냐?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보험금을 더 많이 타가기 위해서 어떤 이득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키는 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도덕적 위태 그래요. 자,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어때요? 보험금 지급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어때요? 경영에 있어서 마이너스 손실이 많아지면 안 되죠. 그럼 보험회사도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당연히 보험료를 증액하겠죠. 그러다 보면 선의의 많은 보험 가입자에게 그게 전가가 돼요. 그래서 그들도 보험료 납부가 많아집니다. 자, 그러면 보험제도가 또 흔들리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도덕적 위태 이런 것도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둘을 지금 비교했는데 여기서 이제 유사점과 차이점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역선택과 도덕적 위태의 서로 유사점이 뭐예요? 이건데, 자, 보세요. 자, 이러한 역선택과 도덕적 위태가 이제 만일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야기한 당사자한테는 이득이 어때요? 이 사람한테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익을 위해서 이런 일을 벌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피해는 보험자와 그 다음에 다수의 선의 계약자. 자, 이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보험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이제 아무래도 자기가
납부한 보험료가 작고 타는 보험금이 많았을 때 이런 일이 벌이잖아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실손보상에서는 당연히 피해 본만큼 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보험 가액에 비해 자, 보험 금액 비율이 클수록 그러니까 자기가 보험 가입한 금액보다 받아내는 보험금이 클 때 이제 이런 일을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역선택과 도덕적 위태 이런 걸 못하게 이제 우리가 실손을 보상하는 제도로 이렇게 이제 정착이 되죠.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차이점 우리가 살펴볼까요? 자, 역선택과 그 다음에 도덕적 위태의 차이점. 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자, 먼저 역선택입니다. 자, 역선택은 계약 체결 전에 자, 예측한 위험보다 높은 위험 집단이 가입하여 자, 사고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이제 보험 가입자나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불리한 정보를 숨기고 의도적으로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쪽으로 가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고가 발생하면 이제 보험금을 많이 타가겠다 이거죠. 자, 그런데 도덕적 위태는요 뭐냐? 계약 체결 후에 자, 이후에 고의나 인위적인 행동으로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잘못이다. 이래서 도덕적 위태 또는 도덕적 회의 이거죠.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보험 가입자들이 이런 걸 못하게 해서 자, 역선택과 도덕적 위태의 싸움이다. 이런 말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한 이런 것을 우리가 막기 위한 그런 제도적 장치가 이제 점점 만들어지고 있긴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지속적인 어떤 대책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런 걸 안 해야 되는데 자, 많은 사람이 가입하다 보니까 그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심심치 않게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는 자, 한번 자, 찾아보시고요. 자, 그다음. 자, 우리가 이제 손해보험에 대해서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다양한 보험에 공통적으로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것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손해보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 상법에 보면 자, 보험편이 있어요. 제 4편의 보험편인데 이 보험은 다시 크게 둘로 나눕니다. 손해보험과 임보험으로 나눠요. 자, 그래서 이제 손해보험과 임보험인데 우리 농작물 재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때? 임보험이 아니고 뭐예요? 손해보험이 들어가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험에 대해서 이제 조금 살펴볼 거예요. 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정책보험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책보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통 이제 보험도요, 보험 가입자와 보험자와 간의 계약에 의해서 자,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인데 정책보험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조금 지원을 해주는 그런 보험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농작물 지휘보험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농작물 이제 경작하는 경작자들이 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다 떠안는다. 자, 그런데 자연재해는 어때요? 한번 발생한 피해가 크잖아요. 그리고 농사 같은 경우는 자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경작자들한테 그 자연재해에 대한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다 떠안고 농사를 지으시오? 자, 그런데 피해가 뻔히 불보듯한데 이걸 누가 다 감당하겠냐 이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가축, 자, 이런 데 종사하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왜? 한 나라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줌으로써 보장을 해주는 거. 자, 이게 이제 정책보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이나 가축 재해보험도요, 실은 국가가 지원해준 정책보험이지만 큰 틀은 뭐예요? 예, 손해보험. 그래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장을 해주는 자, 손해보험을 이제 유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 손해보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자, 먼저 손해보험이 뭐예요? 자, 의인데, 뭐 정확하게 이제 우리 법에서 손해보험에 대해서 의의는 없어요. 자, 우리 상법에 손해보험에 대해서 규정이 있지만 이게 손해보험이란 뭐다 이렇게 정의 내려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손해보험이 그럼 뭐예요? 라고 하게 되면 그냥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손해보험은 자, 보험사고 발생 시 자,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생긴 만큼 손해액을 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자, 그러죠? 그러니까 손해보험이 뭐예요? 자, 보험사고가 발생합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이렇게 손해가 생겨요. 그럼 이 손해로 인한 그 손실을 뭐 하겠다? 보험금으로 뭐 하겠다? 자, 보장하겠다. 자, 이게 바로 뭐다? 손해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는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예. 자, 그러면 자, 손해보험의 자,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손해보험. 자, 손해보험 뭐냐? 자, 한마디로 위험을 분담하는 겁니다. 자, 이건 앞에서 우리가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보험의 기본 그 이론, 논리가 그대로 여기에 적용되기 때문에 자, 앞에서 봤던 게 다시 한번 나옵니다. 자, 위험 분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부담해야 될 위험을 여러 사람이 골고루 나눠 갖자 그 얘기죠. 이게 이제 보험제도의 가장 큰 취지죠. 자, 이걸 이제 위험 분담 또는 위험 분산 그러죠. 자, 여기 예가 있네요. 자, 1만 명이 자, 1만 자,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1억 원짜리 만일 자,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집 하나하나에 만약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해가 1억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자, 이 중에 누가 그런 불행을 겪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에 화재가 발생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재 위험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때요? 모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단체를 구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험에 가입해. 그럼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죠. 이걸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위험 결합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자, 1인당 1만 원씩 자, 1인당 1만 원씩 자, 만일 보험료를 부담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1억이라고 하는 기금을 모읍니다.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자,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1억이라고 하는 손실을 여기에서 지급을 해줘요. 그러면 개인에게 이걸 다 떠안아라 그러면 개인이 이거 1억이라고 하는 손실을 그대로 떠안게 되는데 이 1만 명이라고 되는 사람들이 자, 어때요? 십시일반으로 1만 원씩 부담을 해서 1억이라고 하는 기금을 만들어서 그 돈으로 이렇게 지불하게 되면 어때요? 1억이라고 하는 전체 이런 손실이 1만 명에게 1만 분의 1씩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1만 분의 1로 이렇게 평균 손실로 줄어들게 돼요. 자, 그걸 위험을 분담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만 분의 1로 줄어든다. 위험의 분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잘 나타내는 말이 이거죠. 1인은 만원을 위하여 만인은 1인을 위하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위험 대량의 원칙입니다. 자, 그럼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앞에서 대수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자, 보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대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자, 대수의 법칙.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험 제도를 이제 하나 나타낼 수 있는 특징인데, 자, 벌써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예가 잘 나와 있어요. 자, 그럼 100명이 모여서 보험에 가입했을 때 그 중에 자, 사고를 많이 낸 사람이 모였다면 보험금 지출도 많겠죠? 반대로 사고를 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보험금 지출이 없으니까 보험회사 입장에 이익이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 꼭 사고를 안 내는 사람만 가입할 수도 없고 사고를 많이 내는 사람만 가입할 수도 없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사고가 났을 때 그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이 가능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보험금이 책정이 되면 이제 보험 제도가 유지될 텐데 이럴 때 그럼 보험료를 얼마 받아야 되고 또 보험금을 얼마 지출해야 되느냐 이게 수지가 맞아야 돼. 사업 수지. 그러려면 이걸 어느 정도 통계를 통해 예측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고 났을 때 평균 손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 이게 예측이 가능하려면 어때야 돼요? 많아야 돼. 이걸 대수의 법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어때요? 표준은 이런 것이 많아야 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어떤 그 사례를 가지고 사고 하나가 발생했을 때 평균 이 정도 손실이 나온다라고 이제 어때요? 예측이 가능하면 그럼 이제 보험 제도가 유지가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예측이 가능해야 안전적인 보험 사업이 가능합니다. 경영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제 위험 대량의 원칙 이런 말이 그거죠. 자, 그다음 자, 이제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그랬습니다. 자, 보통 이제 이것도 이렇게 이제 급부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급부라고 있는데,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급부라는 것은 한마디로 준다는 얘기예요. 자, 보통 아파트 매매계약 같은 경우,
그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 아파트 넘겨주는 걸 급부라고 그래요. 그럼 매수인은 자기가 받았잖아요. 그럼 자기도 뭔가 줘야죠. 뭘 줘야 돼요? 매수 대금. 그러니까 그 매수 대금 넘겨주는 걸 반대급부. 받은 거에 대해서 자기도 반대. 그러니까 대가적으로 지불하는 거. 이걸 이제 반대급부 그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급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입니다. 그러면 보험 가입자가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내는 게 급부예요.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 보험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생겨요. 그러면 그 손해에 대해서 어때요? 보험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반대급부. 자, 그러니까 이렇게 급부나 반대급부라고 하는 것은 계약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서로 대가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거 있잖아요. 바로 그 대가적인 의무를 부담하는데 일방이 다른 일방한테 주는 게 급부. 그럼 그 타방은 다른 또 일방이 줘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반대급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급부, 반대급부가 어떻게 되느냐? 자, 뭐예요? 자, 균등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많이 가져가거나 또 한쪽은 손실이 있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균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균등해야 된다는 게 이제 어떤 거냐 이건데,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1만 병이 1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 1년에 이제 한 채씩 많이 화재가 난다고 해요. 그러면 1만 명이 1만 원씩 부담을 해서 1억 원을 모아놨다가 그 불난 집에 주기로 하면 되는데 이때 보험료 1만 원은 보험금 1억 원에 대한 사고 발생 확률 1만 분의 1이 곱한 금액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자, 보험료 내는 게 뭐예요? 아까 급부. 그럼 이제 1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보험료 1만 원씩을 냅니다. 그러면 이제 한 집에 사고가 났을 때 손실이 얼마냐? 1억이에요. 자, 그러면 지급 보험금이 얼마냐? 1억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 발생 확률, 자, 이것은 이제 위험 결합이라고 그래요. 위험 결합을 하니까 1만 명이 사고 발생 확률은 어떻게 돼요? 한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게 1만 분의 1로 이렇게 준 거죠. 이걸 이제 위험 분산 그래요. 자, 그러니까 사고 발생 확률 1만 분의 1억으로 곱하면 이게 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납부한 보험료가 얼마예요? 자, 아까 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약자가 부담해야 될 보험료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될 보험금이 서로 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같아진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갖다 우리가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같아야 뭐예요? 사업이 유지가 되지. 한쪽은 많이 받아가 한쪽은 손실이 계속해서 난다면 이걸 누가 하겠어요?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균형에 맞춰서 보험료가 책정이 되고 보험금도 책정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수지상등의 원칙은 뭐냐? 그러면 자, 수지상등의 원칙입니다. 자, 수지라는 말은 그거예요. 수입. 그 다음에 뭐예요? 지출.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것과 나가는 것이 어때요? 서로 같아야 된다. 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이 같아야 된다. 그러면 급부, 반대급부 같아야 된다. 어떤 비슷한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수지상등은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수지상등. 그러니까 자, 보험료를 받아요. 보험회사가. 그럼 보험료를 많은 사람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요. 그럼 보험료 받은 그 돈과 보험금 지출한 그 돈이 어때요? 이게 균형이 맞아야 돼. 자, 보험료는 얼마 안 되는데 지급되는 보험금이 많다면 이건 안 되죠. 손실을 가져오죠. 그럼 보험회사를 하지 않겠죠. 운영을. 자, 그래서 이게 같아야 보험사업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급부나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이란 말과 어때요? 비슷하죠? 자,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수치로 보면, 자, 수지상등은 이거예요. 자, 전체를 관점에 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수입보험료. 자, 수입보험료 전체 합계와 지출보험금 전체 합계가 어때요? 같아진다. 그거죠. 같아진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수지상등의 원칙은요, 계약자 전체 관점에서 본 수리적 원칙이고요. 아까 반대, 급부, 반대 여기 있죠. 자, 급부, 반대, 급부. 자, 이 균형은 계약자 개개인의 관점에서 본 거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수지상등은 전체 관점이니까 수입보험료 전체 합계 그리고 지출보험금 합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전체 관점. 자, 그런데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수지상등의 원칙은 이것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자, 그러니까 보험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또 급부 반대급부는요. 이것은 계약자, 개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험, 자, 이것은 계약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내용 결론은 같습니다. 예. 자, 그다음 자, 이득 금지 원칙. 자, 이거 아주 중요하죠. 자, 보험 계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또 이득 금지. 그러니까 보험은 어떤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발생한 손실을 뭐예요? 보상받겠다. 그런데 그 손실만큼 보상해 주는 거지. 그보다 더 많이 보상해 준다? 그러면 어때요? 보험회사가 믿지고 장사하는 건데 하겠어요? 안 하죠. 자, 그래서 이득 금지의 원칙입니다. 보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자, 실손 보장하겠다. 그래서 실손 보장의 원칙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피해 본 것보다 더 많이 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만일 이득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이득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이 보험을 도박처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험이 도박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득 금지 원칙 중요하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이득 금지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아까도 앞에서 봤듯이 보험 사기랄지 이런 게 많잖아요. 또 역선택이랄지 도덕적 위태 이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하여 자, 법적인 제도로 자, 초과보험 같은 것도 막고요. 중복보험 받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입한 금액보다 보험금을 많이 타가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제도. 또 자, 보험자 대위라는 게 있어요. 자, 누군가 제3자가 자,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이제 자, 그 손해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보험 가입자는 어때요? 보상을 받았죠. 그러면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힌 그 셈자에게 또 손해배상 청구해서 또 만일 어때요? 배상을 받아낸다면 이중으로 어때요? 보상을 받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득금지 원칙에 위반되잖아요. 자, 그래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 피해를 입힌 제3자에게 피해자를 대신해서 보험회사가 대유권 행사해서 즉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이제 보험자 대위. 뒤쪽에서 또 자세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손해보험에 대해서 이제 잠깐 살펴봤어요. 자, 또 그 다음 내용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